안녕하세요, 모아나입니다. 최근 다이어리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로 약속한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이어리를 제작할 때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봤어요. 사이즈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만 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제본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무선 제본이나 스프링 제본도 하실 수 있지만 다이어리는 펼침성이 중요하고 또 필기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실로 하는 사철 제본을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양장과 반양장, 누드 제본, 그리고 얇은 책들을 제본할 때 사용하시는 스티치 제본과 중철 제본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철 제본은 이전에 많은 영상들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다이어리 제본 방식들의 기초가 되는 제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이라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로 제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실로 어떻게 제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철 제본을 하려면 우선 종이에 펼침면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펼침으로 인쇄된 종이 3장 또는 4장을 쌓아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요. 이 한 덩어리를 실로 먼저 묶습니다. 그런데 이 펼침으로 인쇄를 하면 앞뒤로 해서 총 4페이지가 한 장에 들어와요. 그런데 4장을 하면 16페이지겠죠. 우리가 책을 16페이지로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철 제본을 하려면 16페이지 단위의 여러 묶음을 또 서로 묶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16페이지씩 묶음들이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지 전체를 실로 서로 묶는 방식을 사철 제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철 제본에 어떤 표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양장, 반양장, 누드 제본이 구분됩니다. 먼저 양장 제본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제본을 양장 제본이라고 합니다. 이 제본을 하실 때에는 내지를 사철로 먼저 제본하고 바깥에 두꺼운 하드커버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드커버라고 해서 처음부터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종이에 인쇄를 하고 두꺼운 하드보드지를 결합하는 싸바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이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각진 형태의 양장을 각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등이 각양장과 다르게 둥글게 제본되는 방식이 있어요. 얘는 환양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등이 둥글게 제본되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미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흰색 책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얘를 미소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책은 미소가 없어요. 이 미소가 있는 거를 환양장, 미소가 없는 둥근 제본을 다이어리 제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환양장은 200페이지 미만인 경우에는 너무 얇아서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장은 튼튼하고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지가 두껍기 때문에 반양장이나 누드 제본 같은 거에 비해서는 펼침이 안 좋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양장은 사철로 제본하는 방식 중에 가장 비쌉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방식은 반양장이에요. 뭔가 이름이 좀 재밌지 않나요? 반양장도 마찬가지로 사철 제본을 먼저 하고 바깥쪽에 소프트 커버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반양장은 사실 무선 제본과 겉모습은 다르지 않아서 제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양장과 무선 제본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책 위쪽에서 풀 붙는 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묶음이 나눠져 있는 것들은 사철 제본이고 이렇게 낱장으로 쭉 붙어 있는 것들은 무선 제본입니다. 무선 제본은 내지를 고정하고 표지를 결합하는 용도로 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양장에 비해서 풀을 많이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펼침면이 좋지가 않죠. 하지만 반양장은 사철을 우선 했기 때문에 표지를 결합하는 용도로만 풀을 사용해요. 그래서 풀을 얇게 바를 수가 있고 펼침성이 좋습니다. 무선의 경우 이 펼침을 위해 무리하게 가운데를 누른다면
낱장으로 제본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사철, 그러니까 반향장의 경우에는 이걸 가운데를 펴서 펼침을 위해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로 한 번씩 다 묶여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힘을 주어 눌러도 낱장으로 종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장은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향장으로 다이어리를 많이 제작하세요. 누드 제본은 다른 말로 노출 제본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책등을 노출시키는 제본 방식인데요. 책등을 노출한다고 해서 처음에 보여드린 내지 사철 제본 한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진 않고요. 얇게 풀을 발라서 마감합니다. 노출 제본은 아무래도 책등에 붙는 게 없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양장이나 반양장에 비해서도 펼침성이 월등히 좋습니다. 보시면 전혀 누르지 않아도 180도로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누드 제본은 커버를 소프트로도 하실 수 있고 하드 커버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반향장이나 무선 제본에 사용되는 표지는 250g 부근인데요. 이렇게 누드 제본에 사용되는 표지는 350에서 400g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면만 따로 떼어서 붙이기 때문에 여기가 짧아서 힘을 덜 받기 때문인데요. 400g 정도 하시면 하드커버처럼 무겁지 않으면서도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북모아에서 제작하고 가지고 있는 샘플들은 거의 400g 표지를 사용했어요. 이게 현재 400g 표지인데요. 확실히 제가 펼쳤을 때 전혀 휘는 게 없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230g 아르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하드커버 누드 제본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다이어리를 만약 이 하드커버 누드 제본으로 하신다면 일반적인 양장을 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아트지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종이에 후가공을 하시는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샘플도 심플렉스라는 종이에 박을 찍은 건데요. 물론 후가공이 비용을 더 들여서 특별한 책을 만드는 거지만 이 누드 제본 자체가 특별하다 보니 후가공을 했을 때 더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귀여운 스티치 제본을 보여드립니다. 사철은 4장씩 묶고 그 4장씩 묶인 묶음을 한 번 더 묶어서 제본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티치의 경우에는 이게 몇 장이 되든 한 번에 쌓고 한 번 접어서 그 가운데를 미싱으로 지나가는 방식이에요. 사실 사철보다는 중철에 조금 더 가까운 방식이고 이 중철에서 스테이플러를 쓰는 대신에 스티치에서는 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유 없이 그냥 귀여워서 스티치 제본을 좋아해요. 저희가 지금은 흰색 실만 사용하고 있지만 수량에 따라서 실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티치 제본은 사철에 비해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페이지가 적으신 경우에는 사철 제본을 하시면 모양이 영 예쁘지가 않아서 스티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티치도 한 번에 묶는 방식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g 64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종이를 겹쳐서 접고 또 가운데를 한번 지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이가 두껍거나 페이지가 많아서 이 책 자체가 두꺼워질수록 가운데가 이렇게 많이 뜰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책이 두꺼워질수록 앞장과 뒷장의 정렬이 안 맞는다거나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페이지는 64페이지로 잡고 있지만 예쁘게 하시려면 48페이지 부근에서 조정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같은 48페이지라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신다면 페이지를 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철은 실로 제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적은 페이지에 간단한 다이어리를 제작하실 때 많이 사용하셔서 소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치와 동일한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스티치에서 실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신 스테이플러를 찍는 방식이에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단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거나 너무 페이지를 많이 넣으시면 예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티치에 비해서 한 가지 더 주의해 주셔야 하는 사항은 이 가운데에 스테이플러 심이 박히기 때문에
필기를 하실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철로는 아예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리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제본 방식을 무려 5가지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제본 방식들은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많이 사용된다기보다는 이외의 사양들에 영향을 받거나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내지 인쇄를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